안녕하세요. 인물로 본 동영사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기초교양대학 소속 김종건 교수입니다. 강의실에서 만나서 서로 간에 얼굴도 대하고 인사도 나누면서 첫 수업을 시작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첫 수업을 하게 되면 이번 학기에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을 테고, 또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해서 희망하는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업 진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등등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이 바로 강의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인물로 본 동영상은 동양의 역사를, 그 시대를 이끌었었던, 그 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나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사 수업은 일반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분류사 형태를 끼워 넣어서 시간 흐름 순으로 살펴보게 되겠는데, 일반적인 역사 수업은 사건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교양 수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와 관계되는 접근을 하기에 조금은 한계가 있는데, 이번 수업처럼 인물로 본 동영사,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어, 각각의 시대에서 어떠한 인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지 등등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므로, 역사 속의 인물 속에서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있게 교훈적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수업은 동양 전체 범위 가운데서 주요 인물들을 가능하면 시간 순서대로 훑어내려가는 수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앞부분은 제가 준비한 강의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에서는 우선 고대 신화 속의 인물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얘기들 속의 등장인물들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여겨지겠지만, 특히 이 동양사 가운데서도 특별히 중국서의 경우에는 고대 신화 속의 인물들이 이후의 역사시대 속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존재로서 부각이 되고, 이후 인물들 사이에서도 또 특히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고대 신화 속의 인물들의 모범에 근거해서 뭔가를 그 자신의 모범으로 삼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적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 구성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경우에 천지창조 설화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고와 여화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통치 설화로 넘어와서 어, 중국을 먼저 다스렸었던 세 명의 황이 있습니다. 일컬어서 삼황이라고 하는데, 삼황설화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어서 다스렸었던 5명의 임금, 이들은 오제라고 합니다. 5명의 제. 그래서 삼황설화와 오제설화를 살펴봅니다. 오제 인물은 황제 전욱, 제국, 요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라 우임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는 중국 최초 왕조다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우임금은
전설과 역사 경계선에 위치한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순서대로 중국 신화 전설, 설화 속의 인물들 통해서 우리가 중국 역사 앞부분을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지창조 설화입니다. 중국은 땅이 넓고 지금은 너무너무 큰 영역을 다스린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설화도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고설화가 있습니다. 반고. 반이라고 할 때는 평평한 판을 얘기를 합니다. 고는 옛날이라는 뜻이 됩니다. 반고설화 일부 지역에서는 반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표주가 호자 쓰기도 합니다. 신화전설 속의 인물이기 때문에 남겨진 초상들은 철저히 상상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옛날 무덤가에 석벽을 쌓으면서 거기에 새겼던 그런 초상들이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것을 근거해서 각종 전정류의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로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고 전설을 담고 있는 책들은 여러 소개를 할 수가 있겠는데, 사마천어 사기에도 소개가 되어 있고, 후한 때 응수라는 사람이 편찬한 풍속통에도 소개가 되어 있고, 오나라 삼국시대 오나라 서정이 쓴 삼오력기라고 하는 책, 그리고 양나라 남북교실입니다. 김방이 쓴 수리기라는 책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반고 개천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고가 옛날에 개천, 세상을 열었다. 이렇게 이제 만화도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삼오력기에 나오는 내용 간단히 소개하면 반고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둥근 알처럼 생긴 곳에 갇혀서 있었다. 길쭉한 알 속에 갇혀져 있었다. 그 반고가 알 속에 갇혀져 있다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반고 전설을 가장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쪽은 수리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고가 알 속에 갇혀 있다가 18,000년을 지나게 되는데 18,000년 지나면서 너무 갑갑하니까 손에 도끼를 들고 있어서 그것으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깼대요. 그러자 둘러싸고 있는 알처럼 생긴 껍질이 부서져서 부스러져서 가벼운 것들은 위로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아서 땅이 되었다. 이른바 반고개천, 하늘과 땅을 반고가 열었다 라고 하는 전설의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고가 하늘과 땅을 만들고 갇혀 있다가 이제 땅 위에서 하늘 밑에서 자유롭게 지내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늘을 이루었던 것이 올라가면서 서로 간에 만나서 다시 무게를 갖기 시작해서 내려오기 시작했대요. 하늘이 자꾸 내려오니까 땅에 깔리면 자기는 쥐포처럼 죽게 되겠죠. 그래서 놀라서 자기 힘껏 두 손으로 하늘을 밀어 올렸답니다. 왼쪽 만화 그림처럼 하늘을 힘껏 밀어 올렸는데 얼마나 밀어 올렸는가? 9만리나 밀어 올렸대요. 신화전설이라는 느낌이 오죠. 반고 팔뻗친 키가 9만리. 그런데 손을 놓으면 하늘이 다시 내려올 것 같아서 하늘을 계속 붙들고 있었답니다. 두 손으로.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힘들어서 땀을 펄펄 흘렸는데 그 땀이 비가 되고 이슬이 되었대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소리를 질렀는데 그것이 천둥이 되고 눈을 껌뻑거릴 때마다 번개가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늘을 받들어 올려서 다시 18,000년을 살았답니다. 18,000년 두 손으로 하늘을 버티고 지내는 동안에 반고가 서서히 쇠잔해서 마침내 죽게 되는데, 죽을 때 반고 몸이 세상 만물로
변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고가 죽어서 쓰러지게 되는데 반고 신체가 땅으로 쓰러지게 되는데 신체 가운데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그대로 남은 게 있었대요. 뭘까요? 두 눈이 하늘에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왼쪽 눈, 오른쪽 눈이 해가 되고 달이 되었다. 그리고 머리에 있는 일부가 쓰러지면서 큰 산 5개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뭐가 됐을까요? 머리카락과 수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남았어요. 뭐가 됐을까요? 별이 되었답니다. 별이. 그리고 반고 신체 전체가 쓰러지면서 사지가 동서남북을 이루게 되고 뼈가 보석이 되고 살이 농경지가 되고 핏줄이 강물이 되고 근육이 도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천지만물이 다 만들어졌죠? 설화체계지만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이 어떻게 별이 됐을까? 머리카락과 수염과 별의 연결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찾는다면 머리카락과 수염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두 눈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머리카락이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우리 신체 다른 부품에 비해서는 약간의 반짝거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머리카락과 수염, 얼굴에 난 수염은 별이 됐다. 이렇게 설화체계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재밌죠? 천지만물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동식물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동식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전해지느냐. 반고가 이렇게 하늘을 받들고 있을 때 온몸에 털이 나 있었는데 반고가 쓰러지고 나자 그 털이 땅 위에서 자라기 시작했대요. 각각 여러 종류별로. 이것이 각각의 식물이 되었다 합니다. 하초가 되고 식물이 되고 곡식이 되었다. 자, 그러면 동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반고가 두 손을 하늘을 받들고 서 있는 동안에 반고 몸에 벌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여러 종류가 생겨났는데 각각의 종류 벌레들이 반고가 쓰러져서 죽고 난 다음에는 땅 위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각각의 동물들이다 라고 전해집니다. 자, 동물과 식물까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반고 전설 속에서는 반고 몸에 붙어 살고 있던 동물들, 벌레들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다.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고 전설 독특하지요. 사람이 너무너무 의미 크게 주목되지 않는 존재로 부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 동양사상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사상에서 사람은 자연 만물 중에 한 요소로서 역사의 주인이다 라고 보는 그런 이중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데 반고 전설은 그런 부분도 잘 반영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천지개벽설화 주인공 반고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기타 천지창조설화 여러 계열이 있는데 하나만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풍속통이나 회람자, 세본 등등의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습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화상석에서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상반신은 사람이요 하반신은 뱀이다, 용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풍속통이 기록에 따르면 사람을 만들고 남녀를 만들고 결혼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게 해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남자 기록에 보면 여호와가 세상에 큰 문제가 생겨났는데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그 다음에 전국에 불이 넘치고 물이 넘치고 해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여호와가 나서서 해와 달을 다시 회복시키고 불을 제압하고 물을 막아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본에서는 여호와가 사람들에게 생황이라고 하는 악기를 만들어줘서 생황은 대나무로 음계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관악기가 되겠죠. 만들어져서 음악의 신으로 추앙되었다라는 기록도 들어있습니다. 여호와. 자, 여호와가 생황을 만들어서 음악의 신이 되었다라는 테마 있습니다. 5천 천지지변을 막았다. 다른 내용도 있고 이렇게 천지개벽설화는 이 정도 살펴보고 통치설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통치자로서 먼저 부각되는 존재가 삼황입니다. 세 명의 황. 황이라는 이름으로 세 명이 다스린 시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황에 대해서는 책들마다 아주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소개 내용들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개하는 형태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 오제본기 제일 앞쪽에 보고 그리고 오사망본기라고 하는데 보면 삼황을 천황, 지황, 인황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우주 완수를 천지인이라고 하죠. 하늘과 땅과 사람. 그래서 이 천왕, 지황, 이황, 인황 이렇게 셋을 꼽는 것은 실제적인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단히 관념적인 체계 속에서 뒤에 만들어진 삼황의 설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삼황에 대해서 사기 진시황 본기에서는 천황, 지황, 태황이라고 해서 인황 대신에 태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넣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삼황의 전설은 복희 여호와 신노 또는 수인 복희 신노 이런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으로서는 공공이나 추궁을 넣은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이제 수인시, 복희시, 신농시, 삼황 이렇게 꼽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소개 안 했지만 이제 유소시라고 하는 것, 소호시라고 하는 것들 소개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삼황은 여러 세팅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이하게도 복희시, 신농시, 황제까지 끼워서 삼황을 꼽는 18사략이나 등등의 책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풍속통이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해서 삼황을 먼저 소개하고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속통에 보면 수인시, 복희시, 신농시 이렇게 합니다. 수인시, 복희시, 신농시. 먼저 수인시. 수인시의 초상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화신이라고, 부르신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네, 불을 다스린 신이다. 사람들이 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불을 사용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명이 길어지게 되고 왜 길어질까요?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고 맹수들과 싸움에 불을 사용하게 되면 승리 가능성이 높고 추운 겨울에 불을 갖고 있으면 사망률이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수인시가 다스리던 시대 뒤를 이어서 복희씨가 다스리는 시대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복희씨는 태호라고도 일컬어집니다. 동방신으로 일컬어집니다. 홍수 속에서 표주박을 타고 살아났다라는 기록도 있고 하반신은 뱀이요 또는 용이요 상반신은 사람이다. 그렇게도 일컬어집니다. BC 2800년 전에 이제 살았던 것으로 연대가 조금 나오는 편인데 BC 28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BC 2800년 이전에 살았던 존재로 얘기가 됩니다. 화상석 무덤가에 돌에 새긴 그림입니다. 화상석에 보면 복희와 여호와가 남매신의 전설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뱀 또는 용. 또 다른 화성석에 보면 또 이제 보켓이 이를 모시고 있는 신전, 신당, 사당에 세워진 모습을 보면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놓기도 합니다. 보켓이 시대에 8궤, 그러니까 정을 치고 문자로도 쓸 수 있는 8궤의 기초적인 설정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게 해줬다. 시간 가는 것을 알고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축하는 기법을 알려줘서 의식주 생계가 보다 더 안정되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신농시가 있습니다. 사망의 세 번째입니다. 신농시. 신농시는 염제라고도 일컬어지고 불꽃염, 붉은색이니까 적재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열산시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호북성, 후베이성, 호북성 열산 출신이어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여산시라고도 일컬어집니다. 머리는 소요, 몸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전설도 있습니다. 이거는 고구려 오해분이라고 하는 분묘 안에 있는 내부 벽화에서 제가 찍어본 사진인데 머리는 소요, 몸은 사람이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일부 초상에서는 소 비슷한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초상이 남겨져 있기도 합니다. 140년간 제위에 있었고 제위에 있는 동안에 의학 기법, 그래서 약초, 보급 등등 했고 쟁기, 보습 등등을 보급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줬고 그릇을 만들고 활을 보급하고 했다. 해서 신농시는 농업의 주신으로 중국이 전통적으로 농업 사회잖아요. 농업의 주신으로 받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릉이라는 곳에서 죽게 되는데 죽은 뒤에 신농시를 장사 지냈다라고 일컬어지는 능묘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산서성 빠우지시에 가면 염제릉이라고 남아있는데 지금 이렇게 거창하게 능묘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염제, 고리, 염제가 살던 고향이다. 화인노라오지야, 중국인들의 옛날 고향이다. 이렇게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고 황제상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황제상은 촛불을 이렇게 그려놨죠. 사람의 몸에 소머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설을 그대로 새겨서 이렇게 염제능 앞에서 이렇게 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제설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하고 D를 이어서 다스린 5명의 통치자. 첫 번째가 황제요, 두 번째가 전우, 세 번째가 제고, 네 번째가 제요, 다섯 번째가 제순이 되겠습니다. 황제, 그리고 요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전욱과 제국은 처음 듣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자, 이들의 그림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을까요? 합성된 그림을 그대로 캡처해 왔습니다. 삼황설 가운데서 천황시, 지황시, 인황시, 사마천 사기에서는 이렇게 삼황을 꼽기도 했었는데 천황시, 지황시, 인황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오제에 대해서는 황제 헌헌시, 그 다음 전후 고양시, 제고 고신시, 제요 노당시, 제순 유우시 이렇게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삼황과 오제, 중국 태초에 중국을 다스렸던 인물로 소개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자, 잠깐 휴식하고 오제설화 그리고 요순 임금에 이어서 우임금의 내역과 관련해서는 잠깐 휴식하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옛날 설화 전설 이야기 들으니까 조금 쉽지요? 그리고 부담이 없지요? 재미도 있죠? 잠깐 휴식하고 다시 모여서 오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